안녕하세요. 진노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이 흰 가운을 입었는데요. 저는 진료 시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유튜브 영상 녹화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가운이 워낙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언제 분만이나 수술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수술복을 입고 진료를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 아마 한두 영상 정도에서만 아마 흰 가운 입은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특별히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정중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산 즈음해서, 그러니까 진통하는 중이나 출산한 직후에 그 시기하고 관련해서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조언이랄까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올려드렸던 제왕절개 관련 영상을 달아놓은 댓글들을 제가 며칠 걸쳐서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았는데요. 여러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중에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 관련된 서운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출산 현장에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이런 점은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몇 가지 정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진통 중이나 출산하고 나서 하는 면회에 대한 것입니다. 진통하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고생하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진통 중에 가족분들께서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 중에는 산모들의 몸 상태가 진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다가 신경도 매우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진통 중에 출산하기 전에 면회를 오는 것은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어머니나 친정 식구들도 그 시기에는 면회 오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예의도 갖춰야 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쉽지를 않으니까 가급적 그때는 오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면회를 오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출산 당일은 몸도 추스려야 하고 여러 가지로 몸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출산한 당일은 회원부 통증 때문에도 그렇고 제왕절개한 분은 수술 상처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하여 출산 당일은 가급적 면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한 다음 날 정도에 또는 다음 날 정도에 할 수 있다면 미리 어느 시간이 편할지 며느님께 한번 의견을 묻고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도 너무 길어서는 산모의 안정과 휴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출산한 며느리도 좀 보고 격려를 하고 또 태어난 아기도 보고 싶은 궁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출산 직전과 직후 면회는 가급적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산 방법과 관련한 것입니다. 출산 방법은 크게 자연분만하는 방법이 있고 제왕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자연분만하는 것이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것은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자연분만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원한다고 해서 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의료진하고 상담해서 결정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시댁 식구들께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강권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의견을 지나치게
이 부담을 주게 되면은 산모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출산 방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조금만 더 참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너무 산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분만을 한 경우보다 이제 수술한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텐데 그걸 좀 못 참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말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잘못을 꾸짖는 식의 그런 말은 상당히 산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 지학열개를 하려고 하는데 산모는 통증 때문에 가족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못하다가 결국은 산모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린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출산 당시의 고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비록 과거에 출산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출산하셨으니까 그 가정을 전혀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의 고통이란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마련이라서 그 당시의 고통을 산모만큼 절절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출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의료진하고 산모가 그리고 남초 옆에서 지지하는 남편이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기의 성별과 관련한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성별과 관련한 고민이나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원하는 성별의 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원하는 성별이든 아니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간혹 원하는 성별이 아닐 경우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사자가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특히 시댁 식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산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10달 동안 품고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힘들게 출산을 했는데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고 해서 싫은 내색으로 얼굴을 비추게 되면 산모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상처는 평생 두고 씻어낼 수가 없는 깊은 상처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별과 관련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말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는 둥, 아니면 딸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나, 또는 야, 첫째 딸은 재산이다, 이런 식의 말도 가급적 좋지 않습니다. 둘째 딸은 재산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돼서 할 수 있는 말들은 가급적 피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성별과 관계없는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성별은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모로서도 바라던 성별이 아니면 마음속으로 다소 서운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가족들이 주변에서 그러는 것은 더욱 그 상처를 서운을 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출산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는 산후조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산후조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영양관리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관리입니다. 과거에는 허리가 산후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거나 팔다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을 바람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두껍게 입고 양말도 신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그런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는 바람이 들어서, 찬바람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출산 중에 손실된 칼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산후에 많이 오는데요. 적절한 칼슘과 단백질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영양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런 조리가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신체 결국 후유증으로 그런 심한 골다공증이 생겨 있는 경우들, 또 심한 빈혈이 생겨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적절한 운동 관리도 중요한데요. 사실 너무 누워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너무 일찍 무리한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산모가 견딜만한 정도의 가벼운 산보 정도랄까, 움직임 정도 활동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모를 출산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산모를 이런 가정 일에 또는 육아도 혼자서 하게끔 막 맡기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도 아이를 낳아 봤는데 너는 이렇게 유난스럽게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느냐, 유난을 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될 말입니다. 비록 시어머니께서도 출산을 뭐 한 명의 자녀분이든 뭐 두서너 명의 자녀분이든 출산하신 분이지만 그때와는 지금은 산모들의 영양 상태라든가 체격도 많이 다르고 또 과거에 본인의 그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그걸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도 출산 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금 20년은 넘었는데요. 보면 산모들마다 개인차가 또 심하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산모들이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출산 과정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산모가 겪게 되는 고통도 크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도 길어졌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할머니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산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난산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님께 너무 빨리 뭐 직장에 뭐 복귀하라고 한다든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너무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산 후에는 우울증도 많이 오는데 그런 우울증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거의 생리적인 현상에 가까워서 대체로 많은 산모들이 겪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옆에서 잘 살펴보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회복이 빨리 되도록 복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유세를 한달까요?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서 방치를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병이고요.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로 주변에서 잘 살펴보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6주라고 의학에서 얘기하는 건 최소한의 필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의 안정 가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아이의 육아를 다른 가족들이 뭔지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어머니가 됐든 같이 나눠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독박 육아라고 해서 거의 산모 혼자서 그런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모의 회복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한 2주나 3주 기간 정도는 다른 분이 같이 도와서 모유 수유도 돕고 이렇게 가서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는 거의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분들이 그런 거를 같이 동참해서 해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대로 그런 걸 배려하고요. 남편분들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시댁 식구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며느리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딸이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죠. 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정어머니가 하듯이 그렇게 살갑게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럼 한마디로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진통이라는 건 그리고 출산이라는 건 출산하고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겪게 되는 아주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거나 옆에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 어떤 인간에게 그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있는 다른 인간이 옆에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격려해 줄 것은 없는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이렇게 지켜보아 주는 것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본적인 것 그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깎아먹을 만한 말이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출산을 하는 산모에게 있어서 가족들의 역할이란 조언자가 아닙니다. 조언자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출산을 돕는 의사가 옆에서 상태를 살펴보고 조언을 하고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그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자도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손녀나 손자를 낳아주는 며느리이고 또 그런 순간인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어떤 이익이 기입이 돼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관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지자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 그것이 가족들, 특히 시댁 식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했다. 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해서 다행이다. 건강하게 출산해줘서 고맙다. 애썼다. 조리하거라. 이런 격려와 감사의 표현, 묵묵히 하는 격려와 감사의 표현, 그 정도면 됩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점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여기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상처를 입거나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저도 남자이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거론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저 그런 따뜻한 마음,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우러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진통을 하는, 또 진통하고 난 며느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그만큼 기운도 나고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